우리 선배들한테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야, 이 집 어때? 막 맘만 먹으면 네 거야 그런 거. 슈퍼마켓 나가셨을 때. 내가 나가는 거였어. 그 목걸이 얘기 몰랐구나. 몰랐지 내가. 너 오늘 이거 대박 났거든. 내가 가편 보내줘야 되는데. 형수님. 아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지선이가 선물로 정지선 셰프가 선물로 주셨어. 자 오늘 아는 형수는 처음으로 비연예인 게스트 분께서 나오시는데 대한민국 1등 날라리의 와이프. 띵동.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네. 성현 PD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예능국 PD 선혜윤이라고 하고요. 네. 너무 일반인인데 너무 일반인인데 저희 남편이 신동엽 씨인데 형수랑 친해요. 그래서 진짜 아는 형수님으로 오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련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 1등 날라리 신동엽의 와이프. 네, 진짜 저의 친 아는 형수님. 아는 네. 진짜 형수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색하다 지금.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자, 어색하시면 그때 제가 아. 약속을 드렸던 대로 네. 샴페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칠링돼 있는지 확인하고. 일단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자, 아니 따지는 마. 네? 따지는 마. 따야죠 누나. 아니야. 우리 나 회사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 어머 저거 이 정도는 제가 아르망디. 거부할 수 없는 걸 들고 오네 형수가. 동엽이 형 뭐래요? 나 형수 거 그거 나가 그랬더니 안경만 쓰고 가지 말래. 왜? 나 맨날 안경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안경 안 쓰고 오셔가지고 나 너무 이상하다고. 화장 꼭 하고 안경 쓰고 가. 와. 맨날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땡큐. 비싼 거를. 오늘을 위해 네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 아니 남편도 맨날 술 마시는데 나도 맨날 술 마시고 도대체 저 집은 어떤 집인가 사람들이 뭐라 하겠네. 너무 잘 돌아가는 집이죠. 너무 잘 돌아가는 네, 집. 건강한 집입니다. 네. 맛있다. 맛있어요? 비싼 맛. 좋다. 네. 혹시 아는 형수 보셨나요? 봤지. 나 그거 구독한다 그랬어, 네 거. 어떻게 보셨는지? 재밌더라고. 나는 그 지혜 씨 것도 너무 재밌었고 지영 언니 것도 재밌었고 재밌었어. 그래서 너는 좀 바뀌고 있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요? 바뀌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나는 이런 거지. 그 옛날부터도 뭐 진지하게 늘 생각을 해왔지만 그게 과연 그 이후의 삶이 어떨까, 내가 행복할까라는 확신이랄까? 그러니까 이걸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은 생각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물어는 보고 싶은 거지 계속. 근데 뭐 예전에도 형들한테 막 물어보면 너 뭐 결혼할 사람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걸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해보고 나서 고민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니까 진짜 찐 생활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볼 기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냥 보면서 판단만 하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그들의 와이프한테 듣는 얘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정보들도 얻고 뭐 그 연차가 많으신 분, 그다음에 적으신 분들 얘기들이 조금씩 또 느낌이 다르니까. 달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이런 거가 궁금하고 막 이러면 진짜 약간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뭐 늘 있었다니까요. 결혼을 잘 살 것 같아. 주변에 누구 없어요? 제 주변에는 77밖에 없어요. 77 괜찮니?
분위기 괜찮은 자가 있는 애 있는데 어때? 자가 있는 애? 어때? 그분들은 갔다 오신 거야 그냥? 아니야. 왜 갔다 온 게 더 마음 편해? 아니. 있어. 아니. 아, 그 입장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아니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 이전이 됐을 것이냐. 때는 바야흐로 2013년? 한 10년도 더 된 얘기. 예, 그때 제가 러브 블러썸이라는 노래를 맞아.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형수한테 상을 줬다가 뺏어서 유진이한테 주는 그런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리허설을 그러니까 형수가 1등 하는 걸로 리허설을 했어. 그렇지? 리허설을 카메라 리허설을. 맞네. 그래서 위에서 헷갈린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집계하는 게 외주 분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다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부조에서 다 콜을 했죠. 자 1등 인피니트입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했어요. 자 이제 다 1번 감독님, 뭐 1번 감독님에서 찍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1번이요, 1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카메라 번이랑 기호 번 있잖아요. 그거를 그분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빵 KBL 1등 방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인사위원회 끌려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다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PD 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거다. 그런 뒷내용까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뭐 다행히 넘어갔고 근데 어쨌든 형수한테 미안한 일이어서 그래서 그날 우리 부장님이랑 나랑 형수랑 매니저분이랑 해갖고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얘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 막 무슨 키즈 카페도 막 같이 사업하자고 그날 만난 그렇지. 그날 근데 결국 그 상황도 지금 맞아. 생각해보면 누나가 그게 그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맞아. 감봉도 없고 맞아. 이래서 우리가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 이게 막 진짜 어떻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뭐 세옹지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말 만약에 그렇게 안 했었으면 제가 뭐 형수랑 그렇게 PD가 가수랑 그렇게 1대1로 밥을 먹고 이럴 일이 없잖아. 없죠. 사실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형수는 오늘 출연으로 너에 대한 마음의 빚을 오케이. 알았어요. 10년 넘게 갖고 있는 마음의 빚은 왜 그걸 가지고 있어? 나는 괜찮은데. 오늘 다 털었. 나의 다 털었어. 갑이야. 아니야 정말 저한테 정말 많이 연락이 왔어요. 뭐 출연해달라 막 MBC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인터뷰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난 너무 일반인인데 근데 형수가 누나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에이씨 내가 마음의 빚이 있어서 너한테. 십수년 지난 일이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 누나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궁금해할 것도 같고 도대체 신동이 여배 와이프는 어떤 사람일지. 아니야 난 걱정되는 게 너무 일반인이 나댄다고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뭘 일반인이 본인 사는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 결혼할 때로 가서 그 동엽이 형이 누나가 그 결혼을 하는 줄 알고 맞아 내가 결혼을 하는 줄 알았지. 성치경 PD. 네, 성치경 PD. 치경이 오빠가 나랑 동기인데 네. 이제 그 같은 MBC의 후배 여자 PD랑 결혼을 했는데 아예 후배였어. 그 상대방 여자 PD가. 그러니까 그 여자 PD의 존재는 모르고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나밖에 없는데 여자 PD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난 줄 알았던 거야. 그게. 근데 그거를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여자 PD가 워낙 없었었어. 결혼 안 한 여자 PD도 없고 그러니까 다 나라고 생각하고 몇 명이 나한테 남자분들이 전화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너냐고 이번에 PD 결혼하는데 축하한다고. 그래서 나 아니라고 그래서 그랬었어. 아 내가 아니라 우리 후배 다른 여자 PD랑 결혼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잡아야겠다 라고 형이 생각하신 거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형은 누나가 뭐가 딱 저 여자랑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앞불싸 놓쳤다라고 생각했을까? 뭐 때문에? 정확하게 진지하게 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내가 예뻐서 그랬대. 이거 내지 마. 사람들이 여기 미친 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되지. 선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 들은 것 같다. 나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랑 선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소개팅이랑 막 이런 걸 한 100번 이상을 했거든. 근데 그 중에 최고인 사람이랑 거의 조인성급이었어. 진짜 왕자님 같은 분이 앉아 계셔갖고 드디어 내 인생에도 드디어 내 인생에도 너였구나. 너였어. 지금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난 혹시 내가 완제 넘긴 게 잘못됐나? 완제 끝나고 제가 간 거라서 그랬더니 다 취했어, 다 취해가지고. 야, 너 뭐해? 막 그래. 저 누구 좀 만나요. 제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이런지 선본데! 막 이러고 자기들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우리 선배들이. 아무튼 뭐 빨리 오래, 여기로 오래.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소개팅 하는데 나 내 인생 최고로 멋진 사람 소개팅 하는 중인데. 근데 이제 그분도 직장인이시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다음 주에 꼭 뵈어요. 막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날 이제 남편 집으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랑 이제 이렇게 저녁 먹고 있으면서 우리 선배들한테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를 빨리 오라고 지금 집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저한테.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막 야, 이 집 어때? 막 그래. 맘만 먹으면 네 거야 그런 거. 우리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선배들이 미쳤나 지금. 근데 다 너무 취했어 우리 선배들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선배들이 이렇게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럼 그 조인성은 그날 이후로 못 봤어? 못 봤어. 내가 술이 들어가네. 사실은 결국에는 그 집을 보고 마음이 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속물이기 싫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왜 그래? 너.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은 어떤 포인트에서 왔을까? 일단 너무 좋은 집에서 자란 티가 나.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부모 형제가 굉장히 화목한 집에서 잘 큰 사람이라는 게 너무 그 사람한테 있어. 사랑받고 자랐구나. 좋은 집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가정을 꾸리면 되게 잘 꾸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그리고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너무 재밌어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결혼하고 추석 때는 우리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 가자. 제가 막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남편 막 녹화라 못 오면 저만 가고 애들 데리고 너무 재밌어요. 형제 자매들 관계도 너무 좋고 재밌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저희 남편이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웃겨요. 작은 형 너무 웃기고 큰 형은 수화로 계속 웃겨주시고 아무튼 너무 분위기 좋아요. 모이면은 어쨌든 그 가족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뭐랄까 서로 웃기려고 그러고 근데 서로 막 이렇게 구속 안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그 형제끼리 사이가 좋은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지만 이런 거 되게 괜히 그 부럽게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되게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잘 노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날라리 같은데 안에는 날라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되게 진솔하고 좀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안에가 생각이 깊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저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을 들었지. 하시고. 그럼 누나 부모님들은 사위가 동엽이형이라는 걸 알고 놀라시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부모님한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게 사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머리를 이렇게 동여매고. 진짜로? 알아 누우셨다고? 알아 누운 거야.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5자매의 셋째야. 그래서 이렇게 이모들이랑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모들이 막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촌 오빠들도 이모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우리 엄마 머리 이렇게 싸매고 누워 있었는데 다음날 이렇게 저녁에 퇴근해서 갔더니 우리 엄마 머리띠를 풀고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아 이거 웃기다. 이거 드라마에서 나는 보는 진짜 거잖아. 드라마에서 보는 건데 우리 엄마가 진짜 머리띠를 이렇게 내가 우리 엄마 저 천은 어디서 났어? 어디서 뭐야, 난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아무튼 그랬다. 그래. 나는 형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몰랐어요? 몰랐지. 왜냐면 그냥 많이 먹는다, 그 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 같이 이렇게 기분 좋아서 한두 잔 마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저렇게 날마다 녹화가 있는 사람이 날마다 술을 마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그걸 진짜 결혼하고 한 거야. 그렇지, 진짜 결혼하고 한 거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렇지. 정말 날마다 먹더라고. 나는 저렇게까지 마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결혼 전에는. 어. 그럼 결혼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단순히 횟수로만 말하면 좀 그렇고, 왜냐면 다음 날 막 숙취에 쩔어가지고 녹화 시간에 못 나가고 아니면 화면에 뭐 약간 사람이 이렇게 혀가 풀려보고 이러면 당연히 내가 뭐라고 하겠는데, 가장 핵심은 그건가. 그 사람은 술 먹고 다음 날 일에 지장을 안 없으니까. 줘. 보통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도 좀 내가 오늘 만약에 과음을 했다 그럼 다음 날 머리가 아파 막. 그리고 회사 가서도 회사 쇼파에 그렇지. 이렇게 숙취가 되잖아. 있지, 숙취가.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네. 뭐 녹화 빵꾸 낸 적 없고 음. 뭐 알아서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건강을 끔찍히 챙겨. 막 하루에 알약을 막 얼마나 먹는지. 아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하거든. 관리를 하고 알아서. 그렇구나. 알아서 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그걸 알았으면? 지금의 이 상태로 내가 결혼 전이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괜찮은데?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안 마시는 상태여서 그 사람이 저렇게 마시는 걸 알았다 그랬으면 조금 이해를 못했겠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날마다 안 만나보고 띄엄띄엄 일주일 나보고 보고.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결혼한 내 잘못이지 뭐 그거 누구 탓을 하겠어. 뭐 내가 뭐 보쌈 당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니. 이 얘기가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성숙해진다라는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누나가 정확히 거기서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신혼 초에 언성이 높아져서 피디님이 우시고 동엽 선배가 그 가방 네, 얘기죠? 샤넬백. 나 그게 진짜 샤넬 아니야. 뭐야, 내가 샤넬백이면 내가 말도 안 해, 뭐야, 진짜. 아니 그게 샤넬백에서 웃음이 빡 아니 샤넬백이 아. 그때가 이제 우리 큰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막 내가 막 뭐라 했지. 맨날 또 술 먹고 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기가 생겼으니까 기저귀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기저귀 가방이 뭔지 알아? 너? 알아. 알지. 이만한 그건 알아, 가방이 그건 큰 게 필요해. 내가 어디 가갖고 가방이 되게 괜찮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름이 기저귀 어, 가방이에요. 되게 이게 수납이 무슨 되게 이렇게. 잘 되는. 엄청 큰 거였어. 이렇게 더플백 비슷한. 맞아, 네, 맞아. 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뭐냐면 내 친구들도 그렇고 네버프리라고 루이비통에 이만한 가방이 있어요. 이게 나도 기저귀 가방이 하나 필요한데 이거를 살까? 내가 지금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사지는 않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막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늦게 왔다 그랬더니 그럼 백 사러 갈까 그러는 거야. 거기서 바로 백 사러 갈까? 그런데 내가 순간 머리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됐어! 내가 뭐 무슨 명품백에 눈이 돌았어! 막 이랬으면 유야무야 다시 화해할 텐데 백은 없고. 자, 내가 너한테 현명한 선택한 제안을 줄게. 넌 어떤 선택을 하겠니? 그래갖고 감정적으로는 막 됐어! 내가 거지야! 막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안 사주면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가자. 가자. 이게 저거네. 그 동엽이 형이 그 BBC한테 얘기했던 거. 그 자기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돈이 안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가.
원래는 되게 중요한 날만 먹는 거였는데 어. 카스테라랑 우유랑 사줄까를 물어봤대 형한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난 유치원은 못 가는구나라는 걸 알았대. 알았어. 근데 여기서 내가 그걸 가지고 땡깡을 피우면 우유도 못 먹고 카스테라도 못 먹고 유치원도 못 간다는 걸 자기는 알았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한 제일 훌륭한 첫 번째 선택이었대. 자기는 카스테라 우유를 먹은 거. 맞아 맞아. 그런 여자를 만났네. 그런 여자를 만났어. 현명한 선택하셨어. 현명했어. 그 이후로 현명한 선택을 몇 번 하셨. 그러니까 아직 사는 거겠지. 아직 사는 거겠지. 솔직히 결혼 초에 위기가 좀 있었잖아. 그 얘기를 좀 슬슬 해볼까? 우리 남편이 빚이 100억이라는 거야. 빚이 100억인데. 근데 갑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막 갑자기 꼬챙이처럼 마르고 막 그래. 그러면서 빚이 100억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둘째 낳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려서 이게 사실 나 빚이 15억이야. 그러면 내가 막 뭐라 그랬을 거야. 근데 너무 큰 금액이잖아.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벌어진 일인가? 그렇지. 와닿지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벌면 되더라고. 내가 이제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다 계산을 했어. 긍정적이지 않아. 나는 다 플랜 C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아무리 해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이러면 그 빚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빚은 갚을 수 있고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아서 만들어 가면 돼. 내 식구 못 사지 않을 거고 우리 남편도 놀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계산을 하셨더니 플랜이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벌면 돼. 그랬더니 그거를 또 우리 남편은 또 막 와이프가 자기를 믿어주고 아니 그게 아니야. 믿어주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했더니 다시 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플랜이 서니까 이제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이거는 사실 남자 입장에서 믿어주는 게 맞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야. 내가 플랜이 서서 그래. 아니야 그 과정은 필요 없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과정은 필요 없어. 그랬어. 그 짠한 역에서 난 와이프가 초식 동물인 줄 알았다. 근데 초식 동물이 갑자기 육식을 하더니 날개 달고 하늘로 날개 달고 날아간다고 하늘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할 땐 나도 20대였어. 20대니까 사회생활도 그렇게 많이 안 했을 때고 잘 몰랐을 때고 근데 애를 둘을 낳아서 키우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근데 그게 꼭 남편에 대해서만 어떤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들을 낳은 엄마는 몸속에 Y 염색체가 남는데 그래서 남자처럼 성격이 변한대. 내가 그거 어디서 봤어요. 보셨죠? 아이 남자아이를 가졌어 그게 몸에 그게 남아서라는 그게 얘기는 남는데. 그러니까 그게 100%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있대. 그럼 누난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근데 우리 남편이 50대가 됐는데도 아직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짜증이 나서 저러고 있는 거. 짠한형에서 얼마 전에 하하 씨가 어, 새벽 4시에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받자마자 미쳤어? 아니 그거는 우리는 강아지가 같이 자니까 남편이 술 취해서 조용히 들어오면 모르는데 늘 우당탕탕 막 그러면 우리 개가 막 자다가 놀래가지고 막 짖으면 나는 정말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거야. 너무 심장이 자다가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이제 뭐 저도 야행성이니까 한두 시까지 안 자는데 근데 그 시간까지 안 오면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강아지 이름이 뭐죠? 우리 크림이. 크림이 또 적응할 때 되지 않았나? 뭔가 우당탕탕에 적응할 때 되지 않았나? 아 근데 우리 크림이도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 아빠가 오기 전까지는 애가 그렇게 집을 지켜. 그래가지고 신혼 때는 자기 이제 떠났대. 출발했대. 12시에 4시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산에서 출발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뭐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또 누가 붙잡아서 뭐 2차 가고 뭐 이랬겠죠. 사실은 싸우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단 한 번도 지켜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네. 그러려니 해야죠 뭐. 진짜 다른 점은 뭐예요? 다 달라. 식성도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고등어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퍽살만 먹고 우리 남편은 기름진 부분만 먹어. 그건 좋은 궁합이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완전 식성도 반대고 나는 고등어를 먹네. 뭐 일단. 아무튼 그러니까 싸울 일이 그건 맞는 없고, 거야. 싸울 일이 없고 버릴 거 없고 그다음에 주말에 우리 남편은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근데 나는 요리를 못해. 근데 대신 난 치우는 걸 좋아해. 그럼 남편이 요리하고 내가 치우고.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반대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부분에 반대인데. 그러니까 좋은 부분에 반대인데 어떨 때는 나는 너무 이렇게 플랜 A, B, C까지 서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나 완전 제이구나. 완전 제인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살면서 오빠는 어떻게 이렇게 대책도 없이 일을 벌리냐. 내가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아. 그것 때문에 고생도 되게 많이 했죠. 저희 남편이. 근데 야 글로 가도 되는 거야? 지금 글로 가도 되는 거야? 아직도 진행 중이야. 또 나 몰래 또 사고 뭘 벌렸구나. 소주로 바꿔줘. 소주.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동엽이가 되게 낙천적이고. 굉장히 낙천적. 누나는 되게 긍정적인데. 나는 긍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야. 난 오빠 계획대로 안 될 거면 어떡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너무 희한하게 우리 남편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90%였어. 희한하게. 그게 보통 사람의 확률이 아니잖아. 근데 그 나머지 10%가 굉장히 타격이 컸다. 타격이 크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해. 아니 근데 누나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싫은 부분, 예를 들어 술을 이렇게 먹었는데 수습이 되면 된다로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됐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이 정도면 더 긍정적일 수 있나? 내가 피해를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이 술 먹고 늦게 온다고 하는 거는 월권인 거고 반대로 나도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반대의 경우에 내가 막 꼴라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다음날 막 회사도 못 가고 이러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음날 회사 멀쩡하게 가는데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이거 진짜 현명한 얘기. 저거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누나한테 직접 듣고 싶어 할 텐데 남편께서 그 슈퍼마켓 나가셨을 때 뭐 거기서도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허락받고 나왔냐 이런 얘기 물어보긴 했을 텐데 내가 나가라 그랬어. 아니 왜냐면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을 알기 전부터 나는 그분을 너무 좋아했었어. 내가 너무 멋진 여자라고 생각해서 나 고등학교 때 그분이 슈퍼모델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한국에 없는 그 마스크 있잖아.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팬이었구나. 진짜 팬이고 나 이렇게 신입사원 때 우리 남편 이렇게 처음 알 때도 다시 만나면 안 되냐고.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너무 아쉽다고 내가 막 그랬었어.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사실 소라 언니 팬이었지. 그분의 팬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만났던 사람이라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지 뭐 내가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잖아. 저는 되게 모범생인데. 그럼 방송을 봤어요? 그럼 봤지. 보면서는 어떻게 봤어요 그러면? 재밌게 봤지. 재밌게 봤어. 재밌게 봤는데 나 그 목걸이 얘기 몰랐구나. 몰랐지 내가.
아 목걸이를 몰랐어. 내가 목걸이 오. 더 비싼 거 사줬어. 아니야 뭘 사줘 안 사줬어요. 어디서 뻥이야 진짜. 어디서 뻥이야. 나는 그거 이상 해줘야 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고려해야지 고려해야 돼. 근데 아직 못 받았어요. 지켜보고 있다고. 미리 얘기했죠 제가. 왜냐면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든 검색해서 알게 되면 그거를 아이들이 되게 팩트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닐 수도 그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목걸이는 엄마도 몰랐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누나는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우리 남편이랑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웃음 코드가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혼하자 막 이러고 싸운 적도 물론 있지. 아, 근데, 그래요? 당연한 거지. 그런 거 썸네일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남편이랑 나랑은 수다 코드가 되게 잘 맞거든. 집에서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거나 주말에 이렇게 가끔 이제 동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애들 없이 둘이 수다를 3-4시간을 떨거든. 그러면서 계속 웃긴 얘기하고 뭐 재밌는 거 막 유튜브 보여주고 같이 보고. 근데 웃음 코드가 맞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수다거리가 맞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 맥주 한 잔으로 끝날 것 같다. 안 끝나지. 그럼 여기서 뭐 만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누나 너무 웃겼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누나랑 형이가 술 마시는데 형이 누나를 말고 여보 그만 들어가자. 아유 어떡하지. 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 이게 왜 회사에 왜 회사에 갑자기 그 현타가 오면서. 짠. 네, 감사합니다. 포장 잘해주세요. 누나 오늘 이거 대박 났거든. 미안하다. 대박 났거든 일단. 내가 가편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편집할게. 어디까지 방송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 진짜. 이렇게 아는 영수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도움 되려는 거 지금 어우. 모르겠어 지금. 너무 되죠? 요게 지금 딱 10번째인 거잖아. 10번 하기 전까지 누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요걸 하면서 뭔가 목표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또 와주셔갖고 끝났냐? 네 끝났어요. 아유 아쉽다. 술 잡아. 다른 거 주종 많아 누나. 주종 많아. 아니야. 우리 아들이 배고프대. 지금 밥 달래 지금. 가서 밥 해주는 거예요? 밥 해줘야지 이제 가서. 누나는 안 쉬어? 안녕. 안녕. 제 친구들입니다. 평소 세수하는 것보다 샤워하는 게 더 빠르잖아. 평소 여자친구 다 이뻤지. 결혼한 다음에 클럽 놀러 갔다 걸려서 결혼이고 사랑이고 연애고 전문가의 조언 듣겠다.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언제 와이프가 제일 사랑스러워? 그냥 귀여워. 뭐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신동. 오늘 네 날개를 펼쳐라 한번. 형수님